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영시의 재설정입니다. 부제는 보이지 않는 장애의 번역인데요. 제목부터 좀 묵직하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내 몸의 모든 자동 기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딱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을 겪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직업이 번역가였던 진우. 그는 이제 다른 언어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새롭게 번역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자정의 재설정, 부제는 몸의 배신인데요. 이건 마치 내 몸이 나와 맺었던 그 조용하고 암묵적인 약속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깨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때 완벽한 거울이었던 몸이 산산조각 난다. 우리는 지금부터요, 바로 그 깨져버린 조각들, 그 틈 사이에서 발견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지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몸의 조용한 노동. 와, 이 제목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몸속 장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심부전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을 흐르던 강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이 흐르지 않으면 썩잖아요. 온갖 독소가 쌓이고 몸은 늪처럼 변하고 결국에는 온몸의 전원이 하나씩 탁탁 꺼져버리는 거죠. 이 경험에 대해서 진우가 남긴 메모가 참 인상 깊습니다. 당연하게 흐르던 내 몸의 강물이 댐에 막힌 듯 멈춰섰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배설한다는 것이 이토록 숭고한 순환이었음을. 와, 정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생산적인 활동은 아예 불가능해지고요. 쉬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쉬어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나 효율을 생명처럼 여기던 번역가였잖아요, 진우는. 그런 그에게 이건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넘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신의 가치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엄청난 심리적 위기였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간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건강한 정신이 저렇게 맑은 시냇물처럼 생각이 흘러가는 거라면 간 기능이 멈췄을 때의 정신은 마치 노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과 같다고 해요. 내가 알던 단어들, 정말 익숙했던 개념들마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걸러지지 않은 독소가 머릿속을 뿌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장으로 왔습니다. 제목은 존재의 리듬. 여기서는요, 정말이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 바로 심장 박동과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죠. 쿵쾅, 쿵쾅. 그런데 진우의 심장은요, 쿵쿵, 쾅쾅 하고 뛰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가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 이 소리만 들어도 그 불안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런 엄청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 몸의 엔진이 고장났다. 이 엔진이 멈출까봐 두려워질 때 바로 그때 알게 된다? 아, 살아있다는 게 매 순간, 매 초마다 기적을 새롭게 쓰는 일이었구나 하고요. 자, 다음은 숨쉬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쟁이 됩니다. 여기에 1인치라는 숫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 진우가 정말 사투를 벌여서 겨우겨우 확보하는 숨구멍의 크기예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마시는 이 공기가 그에게는 단 1인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귀한 자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숨을 쉰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매 순간 지구로부터 빌려 쓰는 간절한 대출이었다. 와, 숨 한 번 들이쉬는 게 마치 빚을 지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감각이죠. 네 번째 장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자아. 여기서는 좀 더 내면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통제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비밀주머니, 바로 장루주머니입니다.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차는 주머니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사적인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수치심, 고립감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자, 이번엔 뇌전증입니다.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평범한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암전되고 기억과 시간이 통째로 도려내지는 완벽한 공백의 순간이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5분이 지나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 필름이 딱 그만큼, 5분만큼 가위로 싹둑 잘려나간 거예요. 내가 모르는 5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그 막막함과 단절감. 정말 끔찍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 다른 삶을 번역하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조각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진우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서진 몸이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신장장애는 내려놓음을 가르쳐줬고 심장장애는 기다림의 리듬을, 간장애는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죠. 더 나아가서 장로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용기를, 뇌전증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보세요. 각각의 고통이 놀랍게도 하나의 깊은 삶의 지혜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위대한 번역 작업은 사실 진우 혼자서 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너져 내리는 모든 순간에 곁을 지켜준 친구 서연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없는 공감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번역은 진우를 위해서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각자의 싸움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번역해주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